저 같은 주식 어린이도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설명해 주시는 분이죠. 이동훈 블루오크 대표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어제 미국 주식시장 마감된 것 한번 정리해 주신다면요. 예, 최근 이번 주 들어서 미국 투자자들은 유명한 기술주들 팔아서 이제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제가 이름을 쭉 나열하면 다들 아시는 회사일 텐데, 뭐 엔비디아, 뭐 메타는 이제 페이스북 회사인데 메타, 애플,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 이거 다 아는 회사들이잖아요. 네. 근데 오늘 이런 종목군들은 다 일제히 하락을 했고요. 반면에 뭐 에너지주, 금융주, 그다음에 뭐 유틸리티, 부동산 관련주 이런 종목들은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뭐 투자자들이 최근에 이제 샘 올트만이라는 그 AI로 유명한 회사를 만든 사람이 AI가 거품이다 이런 발언을 하고 나서부터는 그 IT주 계속 보유하고 있는 거는 불안한 것 같다 이렇게 하면서 IT주들을 팔고 다른 종목으로 이동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다 보니까 나스닥 시장은 하락을 하고 나스닥 비중, 기술주 비중이 낮은 다우지수는 올라가고 이렇게 엇갈리는 모습이 네. 이번 주 들어서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락 종목이 더 많거나 그랬던 건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지수는 기술주 때문에 하락하고 시장 분위기는 중립 정도 되고 그러니까 이런 흐름이 이번 주 내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유명한 IT 쪽 기술주가 주가가 부진한 원인이 단지 샘 올트만의 발언 때문인지 아니면 실제로 미국에서 중국에 대한 어떤 불안감을 느끼는 건지요. 이 원인을 좀 더 자세히 보면 뭘까요? 예, 일단 뭐 올해 들어서 IT주들 특히 AI 관련된 종목군들이 두드러지게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뭐 지수가 한 17% 정도 올랐거든요. S&P 500 지수 기준으로 보면 17% 정도 올랐는데 이런 주요 기술주들 대표주들은 뭐 한 30% 정도 많이 올라간 종목은 뭐 파란티어 이런 종목은 80%까지 급등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생각하기에는 AI 투자가 어쨌든 계속 진행되고 있고 뉴스에도 워낙 많이 나오고 또 실적도 상당히 좋아지지 않을까? 뭐 이런 어떤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 이제 이런 쪽에 매수를부터 이제 많이 했는데 그 지금 어제 뭐 샘 올트만이라는 사람이 버블이 있다라고 말씀을 이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이 사람뿐만 아니라 유명한 투자자들도 지금은 AI는 좀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메시지를 연이어 냈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데 이제 뭐 많이 벌었잖아요. 쉽게 이야기해서 주식으로 이 종목들은 이제 많이 번 상태라서 그러면 좀 안 오른 쪽으로 한번 매수해 보자. 그러니까 AI가 뭐 이런 종목들이 많이 오르긴 했지만 다른 종목 안 오른 쪽을 관심을 가져볼 타이밍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측면이 좀 일부 있는 것 같고요.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최근에 이제 트럼프 정부에서 계속 그 IT 기업들에 대해서 뭔가 규제 비슷한 걸 가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 대표적인 게 엔비디아하고 AMD가 그동안에 중국 수출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정부에서 막아서 중국에 수출을 못했는데 이제 트럼프 정부에서 이걸 풀어주는 조건으로 중국에 물건 팔면 15% 매출의 15% 우리한테 줘.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기업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공장 짓는데 돈을 조금 보태줄 텐데 그걸 지분으로 달라고 원래 공장 짓는 조건으로 좀 도와주기로 했던 거였거든요. 근데 네. 도와주기로 한 돈을 오히려 또 지분으로 달라고 이렇게 나서버리니까 돈을 좀 뜯어가는 어떤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네. 기업들 입장에서는 경영에 굉장히 변수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매출, 이익, 현금 들어오는 거 일부를 정부에 떼줘야 되니까 재무제표에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고민이 되는 거고, 근데 이런 고민이 되는 타이밍에 이제 워런 버핏이라고 되게 유명한 투자자 있죠. 네. 이 사람의 회사가 유나이티드 헬스케어라는 미국의 보험사를 매수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안주가 있구나. 그러니까 다른 어떤 안 오른 대안주가 있구나 이렇게 또 바라보게 되면서 기술주 팔고 다른 쪽으로 넘어가자 이런 분위기가 이번 주 내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네. 또 그 금리를 결정하는 회의록이 공개됐다고 하는데요. 요거는 어떤 내용이었나요? 예, 이게 이제 FMC 의사록이라는 건데 이게 뭐냐면 그 매달 1년에 몇 번씩 그 FMC에서 금리 결정하는 회의하잖아요. 네. 그 회의가 끝나고 나서 다음 달에 이번 회의에는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다라는 거를 그 회의록을 그 회의에서 공개하는, 담겼던 내용을 공개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 이제 지난달께 이제 공개가 됐는데 이게 이제 주목을 받은 건 9월에 이제 금리 내렸으면 하는데 혹시 이런 내용이 담겨 있을까 이런 힌트가 있을까 이런 걸 본 거거든요. 근데 이 내용 중에서 만약에 연준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고용을 걱정을 하면 최근에 미국의 고용 지표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고용을 걱정하면 금리 내린다는 뜻이구나 이렇게 네. 생각하는 거고
인플레이션을 걱정을 하면 최근에 이제 미국의 물가가 다시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금리 안 내리는구나 이렇게 이제 투자들이 힌트로 생각을 했을 텐데 오늘은 좀 인플레이션 쪽을 걱정하는 쪽에 힘이 실렸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금리를 안 내리는구나라는 쪽으로 조금 기우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왜 그 인플레이션 쪽을 신경 쓰게 됐냐? 그러니까 관세 영향을 가늠을 못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결국 그러니까 미국에서 관세를 올리고 미국 경제에 영향을 주는 거 아닌가요? 예. 그렇죠. 그 이게 지금 관세 높이면 결국엔 기업들이 가격을 올려야 되는데 음. 가격 올리면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그냥 피해가 그대로 가는 게 네.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연준 인사들도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게 언제 어떤 형태로 될지 얼마나 될지 시간이 오래 걸릴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려야 확인이 된다라는 거는 금리 내리지 못하고 계속 기다려야 된다라는 게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연준 인사들은 대체로 좀 기다려봐야 되겠다. 지금 뭐 금리 조절하기보다는 좀 기다리는 게 좋겠다. 이런 쪽의 내용이 지난달 회의에는 많이 담겼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네. 이게 미국 증시에 영향을 주는 거고 그러면 그에 따른 우리나라 주식 시장 상황은 어제 어땠나요? 예, 어제는 장중에 거의 뭐 급락에 가까운 이제 아하. 네. 나왔다가 네. 나중에 좀 올라왔거든요. 어제 시장을 좀 약화시켰던 요인은 뭐 앞서 말씀드렸던 AI 버블론 이것 때문에 이제 SK 하이닉스를 비롯한 관련된 종목군들이 약했는데 어제 특히 아시아에서 그 반도체 주식들이 많이 빠지긴 했습니다. 우리보다 네. 대만은 어제 더 많이 빠졌거든요. 음. 대만은 TSMC라는 유명한 반도체 회사 비중이 상당히 큰 나라인데 대만 많이 빠지고 일본 증시에서도 반도체 반도체가요. 주식들은 많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뭐 일단 AI 버블론이 가장 큰 영향을 준 것 같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아무래도 이제 9월 금리 인하 기대가 무리인 것 같다. 그러니까 음. 이런 이제 이슈가 나온 게 뭐 미국이 금리 인하도 인하지만 그 전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그 가계부채를 언급을 했거든요. 그 네. 부동산 시장과 가계부채를 언급을 했는데 이게 이제 시장에서는 올해 남은 연말까지 한 2번 정도 한국은행이 금리 내릴 줄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네. 뭐 이런 거 보면 우리나라도 금리 안 내릴지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뭐 이런 걱정이 좀 있었던 거죠. 주식시장은 일단 금리 내리면 좋아하는 거라서 음. 이런 기대가 있었는데 금리 안 내릴 것 같다라는 우려가 겹쳤고 또 이제 전일에 이어서 뭐 방산주 논란 계속 이어졌거든요. 뭐 네네. 채권 원전 수주가 문제가 있다. 그다음에 뭐 또 방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끝나면 방산 산업에 어려움이 있다 하면서 방산주 원전주 이런 것들이 좀 부진하다 보니까 이제 밀렸는데 다만 이제 워낙 이번 주 내내 하락하다 보니까 오후장 들어서는 좀 저점 매수가 가동이 돼서 뭐 낙폭은 음. 상당히 좀 줄여진 채로 마감이 됐습니다. 네. 말씀 들어보면은 너무 올랐을 땐 또 떨어지는 흐름이 있고 너무 떨어졌을 때는 막판에 반동하는 흐름이 있고 그런가 봐요, 주식이. 그리고 삼성전자 관련해서도 중요한 소식이 나왔다고요? 예, 어저께 그 개장 전에 이제 미국 정부가 그 반도체 공장 짓는 걸 유도하기 위해서 이제 돈을 준 게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 뭐 미국에 공장 지을 때 10조 원이 든다. 그러면 우리가 그래도 한 2조 원은 보태줄게. 그러니까 미국에 공장 좀 지어줘. 이렇게 이제 보조금을 줬었거든요. 네. 근데 이 보조금을 이제 갑자기 지분으로 내놓으라고. 예, 그러니까 그 비율만큼 그 회사 주식으로 내놔라. 그러니까 이런 걸 검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음. 이게 이제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뭐 TSMC나 미국의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라고 또 유명한 음. 반도체 회사가 있는데 이 기업들의 이렇게 요구하는 거를 검토하고 있다. 이제 확정된 건 아니고 네네. 검토하고 있다라는 뉴스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투자자들이 조금 불확실성, 그러니까 보통 이게 도대체 어떻게 작용할까 이게 음. 궁금해하는 내용으로 이제 작용을 했고요. 그다음에 어제 마감하고 나서는 삼성전자가 올해 주가가 부진했던 게 이제 엔비디아라는 큰 회사의 반도체 공급을 제대로 못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고사양 반도체를 그러니까 AI에 활용이 되는 반도체를 삼성전자가 이제 제품이 약간 뭐 열도 많이 나고 이렇게 돼서 이제 공급을 못 했었는데 이게 테스트에 통과된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음.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그동안 엔비디아에 공급 못해서 실적이 안 좋았고 이것 때문에 이제 주가가 빠졌었는데 이런 요인은 또 해소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기대치도 있어서 어제 삼성전자는 좀 중요한 뉴스가 나왔는데 오늘 장에서 플러스가 난다라면 아마 엔비디아 효과로 추정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증시에서 오른 종목의 특징이 있을까요? 예, 어제 그 시장이 하락하는 가운데서도 화장품하고 엔터주들이 많이 아 올랐거든요. 네. 근데 이게 공통점이 중국 소비주입니다. 이 그러니까 한류의 영향일까요? 예, 네. 맞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이제 드라마 보면서 인물들이 아하. 배우들이 되게 잘생기고 예쁘다고 네. 그 화장품을 한국산을 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음. 이 수요가 좀 늘어나지 않겠느냐 이런 것들이 나왔고 또 어제 이제 자동차도 올라갔는데 좀 종합을 해보면
중국 효과 있는 업종, 그다음에 가격이 안 올라서 부담이 덜한 종목군들 이런 쪽 중심으로 매수가 유입됐던 그런 날이었습니다. 네. 이번 주 내내 외국인들이 팔고 있는데 여기에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요? 예, 이게 이번 주 매도한 종목을 살펴보니까 가장 많이 판 게 SK 하이닉스였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 음. 두산 에너빌리티 이런 순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살펴보면 뭔가 좀 이슈가 있는 종목이잖아요. 그러니까 AI 그렇네요. 버블론, 그다음에 뭐 체코 원전 논란 이런 음. 것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런 논란 있는 종목을 가장 많이 팔게 됐는데, 근데 잘 보면 대형주 거의 다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아하. 뭐 금융주나 조선주 이런 것 대부분 팔았거든요. 그래서 특정 이슈도 있지만 한국 증시 자체가 좀 쉬어가야 될 것 같다라고 본 게 아닌가. 그래서 음. 한국 증시가 이번 주에는 초반까지는 좀 쉬어야겠다. 그러니까 이런 음. 성격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주식 시장에서 요건 한번 꼭 체크해 보자 하는 게 있다면요? 예, 어제 이제 지수가 낙폭의 절반 이상을 만회했거든요. 근데 절반 이상 만회한 다음 날 강하게 올라가게 되면 그 전날에 이제 이번엔 뭐 우리가 보통 바닥 나왔다 이런 음.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만약에 시장이 강하게 올라간다라면 이번 조정 사이클은 끝났구나 이렇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에 어떤 큰 폭의 반등이 나오는지 여부가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매도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외국인들의 매도가 멈추지 않으면 쉽게 반등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매수하는지 이 부분 계속 살펴봐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동훈 블로크 대표였습니다.
저 같은 주식 어린이도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설명해 주시는 분이죠. 이동훈 블루오크 대표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어제 미국 주식시장 마감된 것 한번 정리해 주신다면요. 예, 최근 이번 주 들어서 미국 투자자들은 유명한 기술주들 팔아서 이제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제가 이름을 쭉 나열하면 다들 아시는 회사일 텐데, 뭐 엔비디아, 뭐 메타는 이제 페이스북 회사인데 메타, 애플,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 이거 다 아는 회사들이잖아요. 네. 근데 오늘 이런 종목군들은 다 일제히 하락을 했고요. 오. 반면에 뭐 에너지주, 금융주, 그다음에 뭐 유틸리티, 부동산 관련주 이런 종목들은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뭐 투자자들이 최근에 이제 샘 올트만이라는 그 AI로 유명한 회사를 만든 사람이 AI가 거품이다 이런 발언을 하고 나서부터는 그 IT주 계속 보유하고 있는 거는 불안한 것 같다 이렇게 하면서 IT주들을 팔고 다른 종목으로 이동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다 보니까 나스닥 시장은 하락을 하고 나스닥 비중, 기술주 비중이 낮은 다우지수는 올라가고 이렇게 엇갈리는 모습이 네. 이번 주 들어서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락 종목이 더 많거나 그랬던 건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지수는 기술주 때문에 하락하고 시장 분위기는 중립 정도 되고 이런 흐름이 이번 주 내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유명한 IT 쪽 기술주가 주가가 부진한 원인이 단지 샘 올트만의 발언 때문인지 아니면 실제로 미국에서 중국에 대한 어떤 불안감을 느끼는 건지요. 이 원인을 좀 더 자세히 보면 뭘까요? 예, 일단 뭐 올해 들어서 IT주들 특히 AI 관련된 종목군들이 두드러지게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 올해 뭐 지수가 한 17% 정도 올랐거든요. S&P 500 지수 기준으로 보면 17% 정도 올랐는데 이런 주요 기술주들 대표주들은 뭐 한 30% 정도 많이 올라간 종목은 뭐 팔티어 이런 종목은 80%까지 급등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생각하기에는 AI 투자가 어쨌든 계속 진행되고 있고 뉴스에도 워낙 많이 나오고 또 실적도 상당히 좋아지지 않을까? 뭐 이런 어떤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 이제 이런 쪽에 매수를부터 이제 많이 했는데 그 지금 어제 뭐 샘 올트만이라는 사람이 버블이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이 사람뿐만 아니라 유명한 투자자들도 지금은 AI는 좀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메시지를 연이어 냈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데 이제 뭐 많이 벌었잖아요. 쉽게 이야기해서 주식으로 이 종목들은 이제 많이 번 상태라서 그러면 좀 안 오른 쪽으로 한번 매수해 보자. 그러니까 AI가 뭐 이런 종목들이 많이 오르긴 했지만 다른 종목 안 오른 쪽을 관심을 가져볼 타이밍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측면이 좀 일부 있는 것 같고요.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최근에 이제 트럼프 정부에서 계속 그 IT 기업들에 대해서 뭔가 규제 비슷한 걸 가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 대표적인 게 엔비디아하고 AMD가 그동안에 중국 수출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네. 막아서 중국에 수출을 못했는데 이제 트럼프 정부에서 이걸 풀어주는 조건으로 중국에 물건 팔면 15% 매출의 15% 우리한테 줘.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기업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공장 짓는데 돈을 조금 보태줄 텐데 그걸 지분으로 달라고 원래 공장 짓는 조건으로 좀 도와주기로 했던 거였거든요. 근데 도와주기로 네. 한 돈을 오히려 또 지분으로 달라고 이렇게 나서 버리니까 돈을 좀 뜯어가는 어떤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네. 기업들 입장에서는 경영에 굉장히 변수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매출, 이익, 현금 들어오는 거 일부를 정부에 떼줘야 되니까 재무제표에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고민이 되는 거고, 근데 이런 고민이 되는 타이밍에 이제 워런 버핏이라고 되게 유명한 투자자 있죠. 네. 그 이 사람의 회사가 유나이티드 헬스케어라는 미국의 보험사를 매수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안주가 있구나. 그러니까 다른 어떤 안 오른 대안주가 있구나 이렇게 또 바라보게 되면서 기술주 팔고 다른 쪽으로 넘어가자 이런 분위기가 이번 주 내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아, 네. 또 그 금리를 결정하는 회의록이 공개됐다고 하는데요. 요거는 어떤 내용이었나요? 예, 이게 이제 FMC 의사록이라는 건데 이게 뭐냐면 그 매달 1년에 몇 번씩 그 FMC에서 금리 결정하는 회의 하잖아요. 네. 그 회의가 끝나고 나서 다음 달에 이번 회의에는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다라는 거를 그 회의록을 그 회의에서 공개하는데. 담겼던 내용을 공개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네. 새벽에 이제 지난달께 이제 공개가 됐는데 이게 이제 주목을 받은 건 9월에 이제 금리 내렸으면 하는데 혹시 이런 내용이 담겨 있을까 이런 힌트가 있을까 이런 걸 본 거거든요. 음. 근데 이 내용 중에서 만약에 연준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고용을 걱정을 하면 최근에 미국의 고용 지표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고용을 걱정하면 금리 내린다는 뜻이구나 이렇게 네. 생각하는 거고
인플레이션을 걱정을 하면 최근에 이제 미국의 물가가 다시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금리 안 내리는구나 이렇게 이제 투자들이 힌트로 생각을 했을 텐데 오늘은 좀 인플레이션 쪽을 걱정하는 쪽에 힘이 실렸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금리를 안 내리는구나라는 쪽으로 조금 기우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왜 그 인플레이션 쪽을 신경 쓰게 됐냐? 그러니까 관세 영향을 가늠을 못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결국 그러니까 미국에서 관세를 올리고 미국 경제에 영향을 주는 거 아닌가요? 예. 그렇죠. 이게 지금 관세 높이면 결국엔 기업들이 가격을 올려야 되는데 음. 가격 올리면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그냥 피해가 그대로 가는 게 되는 네.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연준 인사들도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게 언제 어떤 형태로 될지 얼마나 될지 시간이 오래 걸릴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려야 확인이 된다라는 거는 금리 내리지 못하고 계속 기다려야 된다라는 게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연준 인사들은 대체로 좀 기다려봐야 되겠다. 지금 뭐 금리 조절하기보다는 좀 기다리는 게 좋겠다. 이런 쪽의 내용이 지난달 회의에는 많이 담겼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네. 이게 미국 증시에 영향을 주는 거고 그러면 그에 따른 우리나라 주식 시장 상황은 어제 어땠나요? 예, 어제는 장중에 거의 뭐 급락에 가까운 이제 아하. 네. 나왔다가 네. 나중에 좀 올라왔거든요. 어제 시장을 좀 약화시켰던 요인은 뭐 앞서 말씀드렸던 AI 버블론 이것 때문에 이제 SK 하이닉스를 비롯한 관련된 종목군들이 약했는데 어제 특히 아시아에서 그 반도체 주식들이 많이 빠지긴 했습니다. 우리보다 네. 대만은 어제 더 많이 빠졌거든요. 음. 대만은 TSMC라는 유명한 반도체 회사 비중이 상당히 큰 나라인데 대만 많이 빠지고 일본 증시에서도 반도체 반도체가. 주식들은 많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뭐 일단 AI 버블론이 가장 큰 영향을 준 것 같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아무래도 이제 9월 금리 인하 기대가 무리인 것 같다. 그러니까 음. 이런 이제 이슈가 나온 게 뭐 미국이 금리 인하도 인하지만 그 전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그 가계부채를 언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부동산 시장과 가계부채를 언급을 했는데 이게 이제 시장에서는 올해 남은 연말까지 한 두 번 정도 한국은행이 금리 내릴 줄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네. 뭐 이런 거 보면 우리나라도 금리 안 내릴지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뭐 이런 걱정이 좀 있었던 거죠. 주식시장은 일단 금리 내리면 좋아하는 거라서 음. 이런 기대가 있었는데 금리 안 내릴 것 같다라는 우려가 겹쳤고 또 이제 전일에 이어서 뭐 방산주 논란 계속 이어졌거든요. 뭐 네네. 채권 원전 수주가 문제가 있다. 그다음에 뭐 또 방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끝나면 방산 산업에 어려움이 있다 하면서 방산주 원전주 이런 것들이 좀 부진하다 보니까 이제 밀렸는데 다만 이제 워낙 이번 주 내내 하락하다 보니까 오후장 들어서는 좀 저점 매수가 가동이 돼서 뭐 낙폭은 음. 상당히 좀 줄여진 채로 마감이 됐습니다. 네. 말씀 들어보면은 너무 올랐을 땐 또 떨어지는 흐름이 있고 너무 떨어졌을 때는 막판에 반동하는 흐름이 있고 그런가 봐요, 주식이. 그리고 삼성전자 관련해서도 중요한 소식이 나왔다고요? 예, 어저께 그 개장 전에 이제 미국 정부가 그 반도체 공장 짓는 걸 유도하기 위해서 이제 돈을 준 게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 뭐 미국에 공장 지을 때 10조 원이 든다. 그러면 우리가 그래도 한 2조 원은 보태줄게. 그러니까 미국에 공장 좀 지어줘. 이렇게 이제 보조금을 줬었거든요. 네. 근데 이 보조금을 이제 갑자기 지분으로 내놓으라고. 예, 그러니까 그 비율만큼 그 회사 주식으로 내놔라. 그러니까 이런 걸 검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음. 이게 이제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뭐 TSMC나 미국의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라고 또 유명한 음. 반도체 회사가 있는데 이 기업들에 이렇게 요구하는 거를 검토하고 있다. 이제 확정된 건 아니고 네네. 검토하고 있다라는 뉴스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투자자들이 조금 불확실성, 그러니까 보통 이게 도대체 어떻게 작용할까 이게 음. 궁금해하는 내용으로 이제 작용을 했고요. 그다음에 어제 마감하고 나서는 삼성전자가 올해 주가가 부진했던 게 이제 엔비디아라는 큰 회사의 반도체 공급을 제대로 못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고사양 반도체를 그러니까 AI에 활용이 되는 반도체를 삼성전자가 이제 제품이 약간 뭐 열도 많이 나고 이렇게 돼서 이제 공급을 못 했었는데 이게 테스트에 통과된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음.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그동안 엔비디아에 공급 못해서 실적이 안 좋았고 이것 때문에 이제 주가가 빠졌었는데 이런 요인은 또 해소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기대치도 있어서 어제 삼성전자는 좀 중요한 뉴스가 나왔는데 오늘 장에서 플러스가 난다라면 아마 엔비디아 효과로 추정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증시에서 오른 종목의 특징이 있을까요? 예, 어제 그 시장이 하락하는 가운데서도 화장품하고 엔터주들이 많이 아 올랐거든요. 네. 근데 이게 공통점이 중국 소비주입니다. 이 그러니까 한류의 영향일까요? 예, 네. 맞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이제 드라마 보면서 인물들이 아 배우들이 되게 잘생기고 예쁘다고 네. 그 화장품을 한국산을 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음. 이 수요가 좀 늘어나지 않겠느냐 이런 것들이 나왔고 또 어제 이제 자동차도 올라갔는데 지금 종합을 해보면
중국 효과 있는 업종, 그다음에 가격이 안 올라서 부담이 덜한 종목군들 이런 쪽 중심으로 매수가 유입됐던 그런 날이었습니다. 네. 이번 주 내내 외국인들이 팔고 있는데 여기에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요? 예, 이게 이번 주 매도한 종목을 살펴보니까 가장 많이 판 게 SK 하이닉스였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 음. 두산 에너빌리티 이런 순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살펴보면 뭔가 좀 이슈가 있는 종목이잖아요. 그러니까 AI 그렇네요. 버블론, 그다음에 뭐 채권 원전 논란 이런 음. 것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런 논란 있는 종목을 가장 많이 팔게 됐는데, 근데 잘 보면 대형주 거의 다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아하. 뭐 금융주나 조선주 이런 것 대부분 팔았거든요. 그래서 특정 이슈도 있지만 한국 증시 자체가 좀 쉬어가야 될 것 같다라고 본 게 아닌가. 그래서 음. 한국 증시가 이번 주에는 초반까지는 좀 쉬어야겠다. 그러니까 이런 음. 성격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주식 시장에서 요건 한번 꼭 체크해 보자 하는 게 있다면요? 예, 어제 이제 지수가 낙폭의 절반 이상을 만회했거든요. 근데 절반 이상 만회한 다음 날 강하게 올라가게 되면 그 전날에 이제 이번엔 우리가 보통 바닥 나왔다 이런 음음.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만약에 시장이 강하게 올라간다라면 이번 조정 사이클은 끝났구나 이렇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에 어떤 큰 폭의 반등이 나오는지 여부가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매도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외국인들의 매도가 멈추지 않으면 쉽게 반등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매수하는지 이 부분 계속 살펴봐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동훈 블로크 대표였습니다.